도대체 정년 연장을 왜 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 문제가 생깁니다. 2050년에는 40%가 만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인구 10명 중에 4명은 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일하게 해서 그 노동력을 커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회 이야기를 상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국회 상쾌 통쾌.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자, 우리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년은 60세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60대 초반이 이제 정년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생각하거든요. 이제 40년을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최근 뉴스에서는 정년 연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저런 소식들이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왜 정년 연장 그리고 임금 체계를 좀 개편해야 될지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분들을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요, 여전히 마음은 10대, 20대에 머물러 계시는 우리 정인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년이면 65세,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누워서 이리저리 고민하고 살고 있는 정인영입니다. 또 엔잡러가 되어서 정년을 준비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너무 불러주는 곳이 많아서 너무 바쁘게 살고 계시는 우리 김항지 작가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주식 투자 전문가는 없었다. 최고민수입니다. 네, 소개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은 정말로 오늘 주제가 좀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년을 앞둔 분들을 보면 원래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걱정들이 있으실까 사실 궁금해요. 어떤 거 있으세요? 일단 제 친구들부터 보면 외롭대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이미 다 컸고 네. 상대를 안 해줘요. 와이프도 상대를 안 해줘요. 자기를 반기는 건 반려견밖에 없대요. 그래서 65세가 넘으면 친구들끼리 자주 만나고 당구장을 많이 가요. 오늘부터 개를 키워야 되겠네요. 좀 당구장을 차려야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개나 당구장 그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또 어떤 저는 그 소득 크레바스라고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근데 61세에 정년퇴직을 하다 보니까 네. 한 5년 정도의 소득이 없는 그걸 소득 크레파스라고 하거든요. 그 5년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 60세면 신체 나이는 진짜 젊거든요. 언제까지 보통 일하고 싶어 할까요? 전원주택 사서 네. 1층에서 고추랑 배추 심을 수 있는 그 돈까지만 벌면 됩니다. 돈이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면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려는 최근의 추세입니다. 70세 팔팔한 요즘 세상이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은퇴 이후에도 한 10년 정도는 일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어떤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좀 힘들다. 10년을 더 일하시게 됐을 때 어떤 임금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 오늘 그런 이야기까지 같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정년 연장 시대 직무급과 사회적 합의를 참고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 크레바스 생각해보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61세가 되면 이 정년을 맞이하는데요. 만 60세인 그 법정 정년을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8년에서 12년 사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65세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연장을 좀 해보겠다. 정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잠깐 이제 한마디 던질 때가 됐죠. 도대체 정년 연장을 왜 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올해 한 20%를 초과해서 이제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가 만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인구 10명 중에 4명은 노인인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생산 가능 인구, 이건 15세에서 64세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이 노동력을
늙은 사람들을 더 일하게 해서 그 노동력을 커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력이 줄어들면 국가의 경쟁력이 줄어들거든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노동자가 부족하니까 노동을 해줘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은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돈 필요한데 오히려 정년 연장함으로써 내가 일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정년 연장을 한다고 했었을 때 좀 반응이 좀 다른 방향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랑은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찬성을 했던 이유는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한 만큼 돈을 받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을 하면서 내는 세금이 굉장히 많고 그 세금을 가지고 정년 은퇴한 사람들을 준단 말이에요. 처음에 프랑스 정부에서 62세에서 64세로 정년을 늘리자고 했을 때 늘어나면 내가 2년을 더 일해서 정년 은퇴한 사람을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은. 네. 여태까지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왜 내가 누릴 때가 돼서는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돼? 라는 사고방식이 아주 강해요. 약간 오늘 주제에서는 별로 프랑스 사례에서 배울 게 없어 보이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프랑스들이. 일단 정년 연장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은 우리가 대충 알겠는데 이 보고서를 봤더니 현재 임금 체계인 연공급은 또 한계다. 직무급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나마 좀 다르게 형평성을 좀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죠? 연공급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호봉이라고 다 하죠. 그렇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월급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연공급이 있는 게 이제 일본에서 맨 처음 시작을 시작을 했고요.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따라간 했기 때문에 거고. 네. 우리나라와 일본 중심의 이제 가족주의적인 네네. 이런 경영 문화인 거고요. 서양,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직무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 사람이 대리이거나 사원이더라도 부장이나 사장보다 월급을 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과주의라는 거죠. 네네. 반대로 나이 들어서 성과가 안 나오면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공급이 되게 좋고요. 네네.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무급이 좋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60세에서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서 호봉제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많이 받는 분들만 늘어나네요. 그렇죠. 많이 받는 분들을 5년 더 줘야 되니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계속 그 급여를 주면서 5년 동안 더 고용해? 그건 쉽지 않아라고 재계가 반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일본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일본 사례를 살펴보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이 이제 초고령 사회를 우리보다 한 10여 년 정도 먼저 맞이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을 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한 13년 정도의 시간을 뒀거든요. 이 일본은 1994년에 60세 이상에게 정년을 의무화해서 의무화. 98년 4월부터 실질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는 65세까지 고용 의무화를 선언을 했고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5년에 65세가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근데 2020년에는 70세까지 취업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게 이제 법상에 포함이 돼서 2021년 4월부터는 70세까지 기업이 어떻게든지 고용을 좀 끌고 가달라. 구체적으로 보면 정년은 60세인데 65세까지 늘리면 어찌됐든 5년 동안 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를 뒀습니다. 네. 정년을 연장시키거나 계속 고용제도를 운영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근데 첫 번째로 말하는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는 기존의 연공 서열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네. 노동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방법이고요. 계속 고용제도는 급여를 깎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한 30%에서 50% 수준으로 깎을 수 있게. 그러니까 네. 생산성 떨어지는 만큼 급여를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한 70% 정도는 실질적으로 급여를 깎는 네.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5세가 넘은 다음에 70세까지는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든지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다른 회사 재취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정부가 강제화를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의 그런 정년 연장제도도 일본의 어떤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네. 급여를 일정 부분 좀 조정을 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 규칙의 변경은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하, 다 엮여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조항이기 때문에 법 조항은 국회에서 이렇게 동의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만만한 일은 아니다.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2028년이라는 기간을 둔 건 한 2, 3년 정도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그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논의의 시작에 저희 국회 상태 통계에 있었고 교수님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걸 좀 넘어서 정말 국민들의 어떤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국민성과 그런 체제가 있는 거 그렇게 내려왔고 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체제가 내려온 거예요. 네. 이 체제가 보고 좋다고 해서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시행착오는 겪게 돼 있어요. 네.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이상 그 시행착오를 여태까지는 버텨낼 수 있었어요. 네. 우리도 여기서 좀 많이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2028년이라고 하면 2년 후네, 3년 후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 안 남은 거고 빨리 공론화하고 더 얘기 많이 하고 어떤 방식이 좋을지 그러면서 조금씩 합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를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전형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던 이 보고서가 국회 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또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일영 교수님 그리고 박민수 작가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하고 통쾌한 앞반 토크, 국회 상쾌 통쾌.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바라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